네, 반갑습니다. 블리스입니다. 방금 제가 참 반가운 동료 래퍼, 동생을 진짜 오랜만에 만나고 집에 막 들어왔거든요. 며칠 전에 그 동생이 저한테, 그 본인의 새 앨범, 형님 요거 한번 뮤직비디오까지 찍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연락이 왔고, 정말 오랜만에 서로 안부를 이렇게 묻다가, 야, 우리 진짜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방금까지 저희 집 앞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지난 얘기들을 좀 하다 왔어요. 야, 얼마 만에 우리 이렇게 보는 거냐 했더니 우리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적어도 8년은 됐더라고. 8년. 참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죠? 그동안 서로의 안부도 제대로 묻지 않고 살았고, 참 시간이 참 빠르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구나. 이런 막 생각을 하면서 동생이랑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음, 제가 2010년도에 고향 창원에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 시절 즈음에 만났던 동생이거든요. 홍대에 있는 한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랩 공연을 했었고, 그 많은 래퍼들 사이에서 끼어 있던 동생이었고요. 여전히 이 동생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저처럼 랩 선생님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뮤지션으로서의 삶을 지금껏 계속 살아가고 있어서 되게 반갑고 그랬는데요. 동생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동생 이름은 활동 이름이 비모카거든요. 비모카. 이 친구의 음악도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요. 음, 제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운칠기삼이더라. 운칠기삼. 제가 지금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이 사자성어 운칠기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생이 형 그때 저희 만나고 얼마 안 돼서 가수 김경호 형 콘서트를 같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그 정말 대한민국에서 참 유명한 힙합 그룹 거리의 시인들 멤버로 들어가게 된 거 막 그때 참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 이 얘기를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12월에 음악 전공자도 아닌 제가 창원에서 래피 형님의 마지막 최종 어떤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오게 됐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래피 형 곁에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배우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에 올라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가수 김경호 밴드에 합류가 돼서 김경호 전국 투어 콘서트 멤버로서 콘서트를 하고 다니고, 그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서 거리의 시인들이란 힙합 그룹 멤버로 캐스팅이 되고, 그게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1년 만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2012년도부터 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힙합, 랩 전공 교수 일을 지금껏 쭉 하고 있는 중이고, 음,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시간을 대략 10년 전으로 돌려보면요. 제가 뭐 랩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났다거나 혹은 재능이 너무너무 많았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음악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다만 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마추어였는데, 그 랩, 음악이라는 꿈을 29에도 버릴 수가 없었기에 제가 창원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서울로 29, 12월 달에 랩으로서 도전장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져 또 받고, 음,
그런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서울에 올라온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또 그 수많은 오디션 중에 하나였던 김경호 밴드, 김경호 콘서트에서 랩을 할 수 있는 어떤 오디션의 기회를 얻게 됐고, 그날 그게 기적처럼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시간을 되돌려서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도 제가 랩을 너무 뛰어나게 잘했다거나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김경호 밴드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 그리고 김경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면서 무대에 올라서서 경호 형과 같이 무대를 쓰면서 거리의 시인들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전설적인 힙합 그룹의 멤버로 캐스팅이 되고, 그거 역시 운이었다라고 밖에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운. 그래서 그 사자성어 운칠기삼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풀이를 해보면 운이 70%, 운 7, 기 3, 기술 혹은 재주가 30%다 이거죠. 운이 70%, 재주가 30%.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즉, 운이 없으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재주보다 운이 더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그만큼 아까 전에 그 제 동생 비모카가 형 그때 거리의 시인들에 합류하게 된 거, 김경호 전국 투어에 들어가게 된 거, 그리고 서울에서 음악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던진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예술대학에서 실용음악과의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운이 70% 작용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운이 70%나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운을 기대할래. 요건 정말 위험하다 이거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만약에 운이 따라준다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자성어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동생한테도 성현아, 니 지금 너무너무 잘 하고 있으니 지금 하는 대로 쭉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운이 좋다면 너한테 또 운이 들어올 것이다. 그 운을 한번 기다려 보자. 지금 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하되 운이 들어왔을 때는 무엇도 너를 이길 수가 없으니 형 널 항상 응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운칠기삼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작년 4월 달부터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게 됐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1년 6개월 남짓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팬들이 지금 제가 구독자가 14,000명이 넘어가는데요. 많다면 정말 많은 숫자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거 역시 운이었습니다. 이 구독자가 많이 모인 것도 역시 운이었거든요. 운. 그 수많은 영상 중에서 몇몇 영상들이 대중들에게 우리 속된 말로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그 몇몇 영상들이 빵 터지면서 우리 요즘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는 나름의 제 채널이 떡상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 역시 운이라고밖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그 많은 영상 중에 몇 개가 빵 터졌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계속 다하고 있다가 거기에 운이 작용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운칠기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운이 70%, 어떤 재주가 30%.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운이 들어오면 무엇도 이길 수 없다. 다만
운을 70%만 기대하고 내가 나를 갈고 닦는데 에너지를 30%만 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다하면서 운이 들어오기를 기다려보는 이런 삶의 지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지껏 제가 서울에서 10년 넘게 음악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는 운이 70%는 작용했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갈고 닦는데 최선의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운 70%를 기다려 보도록 하죠. 운 7기삼 가슴에 한번 새겨 볼만한 사자성어입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 블리스TV, 블리스코인 노래방에서 이따 만나요. 안녕.